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 블로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중요한 거는 뭐 1심에서 일단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2심으로 가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확률이 뭐 한 50% 정도 넘어간다면 이거 뭐 우리가 이어 플로우를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기사로 실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리고 결국 이번에 만약에 1심에서 패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영어권 비밀 침해, 그거 소멸시효죠. 예, 소멸시효 기준이 인슐렛과 이어플로우 측이 기준이 틀렸다는 건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인슐렛 측의 이번에 배심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온 것은 이 소멸시효의 절차적인 하자를 좀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만약에 2심으로 간다면 이어플로우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고요. 2호%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두어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배심원 판결에서 유리하게 인슐렛이 됐던 것은 영업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네, 지적 재산권의 침해 시 만료 기준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슐렛이 주장하는 기준이 이제 머크 룰이고 이어플로우 측이 주장하는 기준은 닌키리 노티스 기준입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 인슐렛이 소송을 제기할 때 머크 룰로 제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배심원 판결에서는 머크 룰로 배상금액 6천억대를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때하고 실제로 판결에 나와서 배상금액을 때린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이어플로우 측에서는 2심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 건으로 인해서 승소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예전에 미국과 유럽 가처분 신청에서 이미 우리가 증명을 했던 거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을 1심 배심원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죠. 이게 1월 3일이에요. 여러분. 1월 3일에 합니다. 요것이 하나의 그 변곡점 구실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의 그 어떤 절차적인 하자, 네, 요걸 이의 신청 때도 이오플로 쪽에서 아마 제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해서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2심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 절차적인 오류를 중심으로 항소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한 거 이거는 결국 항소심에서 판사나 항소법원에서 그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심으로 다시 파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이어플로우의 블로그 글에서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쳤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건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지금 현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렛의 소장에서의 룰과 실제로 배심원 판결에 6,400억 배상 명령한 룰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절차적인 하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오플로우의 주장이기 때문에 가처분 시장에서 가처분 그 소송에서도 그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여하튼 이어플로우가 1심이든 2심이든 지금은 뭐 2심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뭐 1심도 뭐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만에 하나 1심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2심에서 과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은 예전에 이 데일리 기사로 나왔던 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항소, 승소, 파기 확률이 57%다. 막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한 50% 넘으면 그 해볼만 한 거예요. 그죠? 57%로 이데일리 아티클에서 기사가 나왔던 거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사가 좌우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티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도 예상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57%의 가능성이 이오플로우에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인, 이오플로우 측이 승소한 경우는 23%밖에 안 되고 피항소인, 그러니까 이오플로우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오플로우가 승소한 경우는 48%에 달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파기 또는 확정된 사건의 타기율이 34%이기 때문에 결국 23% 플러스 34% 하면은 57%죠. 57%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에서도 57% 정도의 확률이, 파기 확률이 있을 수 있다. 승소 파기 확률이. 네,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이고요. 따라서 그 정도의 확률이라면 우리가 자금을 잘 유치해서 일단 그 최소한도의 면피를 하면서 승소를 기대하는 그런 건의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대표가 자금을 유치하려고 주식을 팔아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이오플로우에 현금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제 반락 정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락이 이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1월 3일 날 이제 이어플로우에 1심 2의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적재산권 침해 시효, 소멸시효, 그 건에 대한 기준에, 인줄렛 기준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이 신청만 잘 들어가서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 또 좋은 결과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는 이제 최악의 경우 1심 패소하고 2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1심에서도 이 신청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월 3일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영업일수 따지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이어플로우가 좀 반등했다 반락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좀 내리는 폭 정도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런 큰 줄기를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권과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1심 판결과 2심 항소권에 대한 정보는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롭고 그런 재료도 많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오플로우라고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